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자, 날씨 못지않게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순위를 받아들었을지 순위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우리 금종욱 감독님 정말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30%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그 2위 배찬수 감독님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정말 빠르게 쫓아오면서 1위와의 격차는 단 2% 정도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전일 6위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3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추가 15%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한 단계 내려간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무학 감독님,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는 없죠. 언제나 주 후반에 치고 올라오는 게 주특기이신 분이니만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금종욱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는 길 편안했을까요? 우려스럽네요. 네, 네. 괜찮게 다 오셨죠? 자,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대신? 네. 어떻게 대신 좀 이렇게 받쳐드릴까요? 너무 반짝거리시는데? 네, 네, 부끄럽네요, 계속. 벌써 배지가 2개나 있는데 네. 이번 주 뭐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지난 방송에서 뭐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좀 시장 대비해서 제가 좀 먼저 선취했던 종목들이 좀 잘 가서 순위가 좀 높은 편인데 순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제가 항상 그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결과가 계속 좀 좋게 나와서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좀 저희 이제 프로주식 리그에 있는 그 전문가님들 다 수익률이 다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한번 와서 봐라. 여기 종목들 정말 좋다. 지금 뭐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다 추천하셨고 지금 종목들에서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데서 좀 헤매지 마시고 저희 프로 주식 리그 많이 좀 홍보도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저희 전문가님들 힘 좀 나시게 또 노란 톡방도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님 약간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러면서 1등하는 그런 좀 되게 얄미운 친구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임상현 감독님, 예. 저는요 엄청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장 대비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늘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감독님께서 오늘장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오늘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분석은 딱 뭐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미국의 이제 CPI 지수 부분들이 그렇게 현재 낮지는 않고 좀 더 전월 대비 강세 부분들이 상승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요. 이거는 유가 상승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감을 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현재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약간 충격이 될 것 같은데 악재 해소 국면이 나와줄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어떤 그 신용등 강등 이후에 다시 한번 미국 지역 은행의 어떤 강등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하고 현재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지역 금융 쪽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많이 좀 존재를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부채가 약간 심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지역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토탈에서 그렇게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채가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대중에 대한 무역 제재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러가 양자나 AI 쪽 첨단 쪽의 어떤 제재 조치
투자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은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던 뭐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것도 악재 해소 국면으로 좀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은 현재 막판에 또 반등에 성공할 확률도 많고 만약에 악재가 되더라도 주말 희석 효과 때문에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작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지는 업종, 섹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침체된 부분들이 한알령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경기의 어떤 큰 거시적인 틀에서는 같이 연동이 되지만은 그래도 바이오는 경기에 이제 민감하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쪽 이쪽 위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해외 지수 차트를 잠깐만 이제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21선을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스닥의 흐름이죠. 나스닥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6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61선 내일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근데 빠졌다가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장기 성장성은 61선을 타고 가는데 나스닥이 61선을 찍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악재 부분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시장이 정말 하루빨리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는 오늘 시장 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 지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3.3%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올 텐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발언이 중요해요. 일단 올해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인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뉘앙스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여태까지 좀 조정받았었던 나스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였지만 뭐 무난하게 좀 지나갔고 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태까지 좀 올라갔었던 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아닌 중소형주 중심의 좀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하루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휴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돼서 또 하루 또 휴일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조금씩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잘 잡으려면 탄탄한 전략이 중요하겠죠. 전략 챙기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속 시원한 안타를 날려준 섹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루타 진출한 섹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40% 가까운 폭등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호주 액화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네, 천연가스가 예전에 한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을 때가 러시아가 이제 뭐 유럽에 통하는 천연가스
관을 좀 잠갔을 때 그때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고 뭐 이런 이슈는 지금 그렇게 크게 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뭐 GSE가 오늘 한 7% 정도 올랐는데 뭐 거래 대금은 한 100억 정도 나왔고 추세는 좀 역배열 상태로 뭐 음봉으로 좀 마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좀 이슈가 될 거면 이미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유럽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한번 된통 천연가스로 당했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재고량을 좀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시즌 정도, 그러니까 겨울 한 번 정도는 보낼 수 있을 비축가스는 다 지금 저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뭐 40% 급등했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또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원래 변동성이 커요. 자체가 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가지고는 갑자기 뭐 에너지 대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또 일시적일 뿐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에너지 관련주 쪽이 좀 같이 반짝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 관심은 좀 못 받다 보니까 뭐 그냥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확실히 이런 천연가스 이런 자원 쪽보다도 다른 쪽 2차 전지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섹터들 좀 유념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혹시나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되더라도 예전에 한번 그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갔을 때 정도의 거래 대금 정도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지금 정도 거래 대금으로는 뭐 크게 수익을 내거나 뭐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은 그냥 일시적 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장 초반 반짝 시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 천연가스 관련한 섹터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물론 이제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약간 막을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금리 인상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심 이런 용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 심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 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에 이제 전력 수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게 끝날 확률이 좁고요. 그다음에 더 격화될 확률도 많고 벨라루스하고 폴란드 국경도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국면이 조금 전개될 확률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어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이 좀 될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는 뭐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하게 되면은 연말이나 몇 쪽에 내년 초 이쪽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마찬가지로 뭐 당장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2루타 없이 바로 3루타 직행한 선수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시세가 굉장했죠. 6년 5개월 만에 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시세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저 역시나 너무너무 궁금한 게요. 사실 섹터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화장품주, 뭐 카지노, 여행, 항공주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사실 SMG 엔터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강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섹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 최선호 섹터도 궁금하고요. 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여행 쪽이나 이쪽 하니까 제 아는 동창이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잘 나가다가 6년 전에 이제 여기 한알령 때문에 조용했다가 코로나 때도 조용했다가 거의 6년을 고생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화장품주나 이쪽 부분들이 이제 반등이 좀 성공을 좀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는 현재 어떤 그 중국의 제재 조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이 독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제재 조치를 가했죠. 사드 같은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비록 중국, 미국과 어떤 그 반도체 동맹 또는 그 현재 치포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가담하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중국은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못할 거다.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떤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보류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은 이미 이제 돌아섰죠. 그래서 제재 조치에 간다. 근데 중국이 한국이 유일한 구세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현재 오 정도는 계속해서 가소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중국과 한국의 경제력은 게임이 안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캐스팅 보드를 그만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중국의 현재 유화적인 제스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은 한국까지 돌아서면은 이제 중국은 감당을 못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시세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조종심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자면은 뭐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K-뷰티, K-한류 어떤 바람 때문에 같이 플러스 알파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한 6년 동안 전혀 제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현재 시세 밸런스가 나와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보시는 이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 있잖아요. 네. 뭐 너무 다양합니다. 네, 이 맞아요.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싶은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떨지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뭐 뭐니 해도 오늘 가장 상한가를 많이 들어간 업종이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6년 전에 한알령이 발동되기 전에 그때는 확실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먹혔어요. 왜냐면은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그때는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보면 또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문화가 좀 무서우니까 솔직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닫아버린 건데 이때부터 이제 뭐 더 하고 싶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화장품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떤 게 많이 바뀌었냐면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살게 됐어요. 경제력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는 최고의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이제 유럽 제품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럽 거 쓸래, 국산 거 쓸래 그러면은 어디 거 쓰실 거죠? 둘 다. 전 둘 다. 네, 공평히 쓰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피해 가시는군요. 네, 어쨌든 일단 유럽산 제품들을 좀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방향성을 돌린 게 예전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일본 쪽이라든지 이제 중동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매출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가 뭐 마녀공장도 추천드렸지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일본에서 많이 더 선호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그쪽으로 옮겨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매출적인 부분은 늘어나겠지만 예전과 좀 다른 분위기로 갔어야 돼요. 지금 예전에 고가 브랜드의 이런 화장품 대신에 오히려 완전히 저렴한 중저가 브랜드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비싼 브랜드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유럽산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도 차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뭐 아니면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용기 제품 이쪽으로 좀 눈여겨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저희 남자분들은 화장을 저 같은 나이에서는 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만 알지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분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냐, 어떤 브랜드가 좋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좀 눈여겨봤던 게 이제 카지노예요. 예, 카지노 오늘 파라다이스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흑자로 돌아섰다 해서 매출이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 못했던 걸 지금 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중국인 들어오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그걸 느꼈어요. 이게 차트 안에서 울분을 느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다. 2차 전지만 관심 받고 있었던 시장에서 나도 아직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울분을 통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이런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올라가도 뭐 2%, 3% 정도 올라갔던 종목이 하루에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몇 년 동안의 그런 뭔가 힘을 좀 응축했던 거를 하루 만에 다 터뜨렸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만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 단체의 관광을 허용한 게 아니고 일본도 허용했고요. 동남아도 다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만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올라간 차트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다른 쪽으로 한번 좀 보시자면은 이제 저가 항공주들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저가 항공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왔었을 때 이제 내수 소비 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오늘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저출산 관련주 쪽도 올라갔었고요. 또 의류 관련주들도 올라갔었고요. 뭐 엔터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터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공연 일정도 잡아야 되고 뭐 스케줄도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도 이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엔터 쪽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넘어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뭐 내수 쪽 소비도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화장품 다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또 뭔가 이런 K-팝이라는 문화를 또 보시기 위한 하나가 또 있죠. OTT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SNG 엔터,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 뭐 티니팡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제작,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제작하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수입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랜 단계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 쪽은 이미 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장대 양봉에 쫓아가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긴 흐름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우리나라 지금 재밌는 영화들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거 막아놨었잖아요. 그래서 못 봤었단 말이에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허용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허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매출이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아직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들처럼 계속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올라오는 쪽 이런 컨텐츠 쪽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화장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높은 회사가 있고 매출 쪽이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매매하셔야지. 가는 종목에 올라타셔야 되는데 내 종목을 왜 안 가지라고 했었을 땐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챙겨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방송 마치고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중국향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좀 종목들이 다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임상현 감독님, 예. 좀 우리 감독님께서도 왜냐하면 신규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이 중국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예. 그 가운데 하나 구체적으로 좀 이 섹터는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목도 괜찮아요. 뭐
예전에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장품, 코리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6년 전에 네. 그 종목 가지고 굉장히 큰 대박을 냈어요. 오. 한국장품 제조 뭐 4배 이렇게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 하기 전에 명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발품을 팔아서. 예, 발품 팔았던 뭐 적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알령 이제 제재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화장품 쪽 현재 아직 그 중소형 브랜드 쪽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코칭을 장중에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금정욱 감독님 네.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해요. 오늘 네. 왜 또 카지노 섹터 네. 눈여겨보셨다 했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 좀 반짝반짝거리던 종목도 있던가요? 카지노 관련해서는 오늘 뭐 GK에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 제품이 있거든요. 그 모니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토비스라고. 그 회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모니터를 이제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알령 관련해서 저는 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국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저는 또 중국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속쓰린 경우가 많습니다.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미국과의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친한 흐름을 좀 내비치면은 바로 말 바꿔가지고 뭔가 닿는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이게 내려갈 걸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생각을 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금조욱 감독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룰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리그는 총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계시죠.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8분의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제는 최고의 전략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선수 교체 활용하면서 보로노이가 10%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또 오늘 투입된 바이오니아도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김선용 감독님, 어제와는 사뭇 다른 수익률입니다. 아시아나가 무려 8% 수익을 달성을 해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3%대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 잠시 2차 전지 전략을 쉬었다가 다시금 공략했던 에코프로가 바로 또 5% 가까운 상승을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창수 감독님, 이번 주만큼은 1위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보였었는데 우리 감독님들 종목 순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메디톡스, 휴젤, 케어진 모두 활약을 보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27%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송경희 감독님이 갑자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주초부터 공략했었던 이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굉장한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16.96%대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누적 수익률 현재 18%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임학 감독님, 스맥, JVM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 AI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열심히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아쉽게도 주초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살짝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조용히 강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NHN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UIL도 오늘 8% 넘는 수익을 달성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지랑 신풍제약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종목들 예. 한번 자세하게 리뷰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신풍제약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풍제약 부분들은 뭐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그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이 됐던 그 낙폭 과대, 이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고점이 이제 21만 원대였죠. 근데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완전 그 침체 대바닥이 되면은 보통 10분의 1이 거의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21,000원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1,000원이 올봉상으로 보면 10분의 2좀 이래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21,000원으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21,000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버슈팅이 좀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매집 국면의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상 이제 만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뭐 슈팅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2주 매집이고,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은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현재 상승 N자형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지 같은 경우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에서 현재 어떤 그 움직임이 별로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중 관련된 그 현재 제재 조치, 이 부분들이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약간 일부는 좀 떠오를 수가 있는 어떤 히토류나 이쪽 같은 경우는 떠오를 수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산화철 자석, 모터 자석 관련된 그런 부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그 제재 반격 카드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현재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미국에서도 행정 조치가 내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고, 현재 중국도 반격의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조용하지만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전혀 시세가 안 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종목들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장 전략들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감독님의 해안들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금정욱 감독님, 네. 마녀공장이 편입 이후에 굉장한 시세를 보였고 목표가도 도달을 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까지도 갔거든요. 이 종목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일단 그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좀 나왔을 때 한번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당장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클렌징 국민 클렌징 폼이라고 마녀공장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아시고 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 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상장 초만 해도 고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많았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매출을 봤었을 때 일반 화장품 매출
봤었을 때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녀공장이었고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리뷰가 많이 공유가 되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판매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전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골든벨을 울렸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이제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언제 타이밍을 잡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주식이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항상 제가 뭐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지만 항상 거래 대금 없을 때는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이 종목을 공유해 드렸고 공유해 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은 일단 신규 상장했었을 때 그 시초가 부분을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목표가 터치한 날이 이제 요 날이에요. 지금 음봉으로 길게 빠진 날인데 요 자리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목표가로 그냥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일선 자리 받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 대한 호재 때문에 이런 강한 저항 라인을 뚫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뭐 이것까지 제가 알고 목표가를 뭐 더 길게 잡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뭐 이 라인을 32,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라도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 하나만 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보로노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꼭 하나씩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게 의료 AI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하나는 진단 쪽이고 하나는 신약 쪽인데 지금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신약 관련 종목이라 신약 관련 A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좀 특허를 라이센스 아웃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받은 특허를 받은 회사가 이거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를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효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회사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제 순수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 재무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런 기술력만으로 계속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은 지금 자리보다도 더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종목 더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이 있었는데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바이오니아일까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가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의료 AI 관련주 쪽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하면서 신고가 달리고 있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종목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지금 계속 제가 포트에 이렇게 편입하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편입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니까 꼭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차트적인 면도 알려드리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어떤 점에서 좋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로 수익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워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장중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주전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인바디 주셨네요. 오늘 장 막판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반등을 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막 감독님 다시 한번 공략하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퓨런티어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 이제 다시 또 2차 전지 전략을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코스모 신소재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재개에 과연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 에어부산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김선영 감독님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굳건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콜마홀딩스를 주셨는데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들 공략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LG화학 오늘 강박분 속에서 마감을 보였는데요. 내일장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보시죠. 우리 금정욱 감독님 중국 단체 여행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수혜 섹터에서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모습인데요. 클래시스 주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의외입니다. 이 초전도체 검증 논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선암을 주셨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못 참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부터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부수를 띄우시는 걸까요? 예, 내일 하루짜리입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일주일짜리면은 제가 추천을 좀 당연히 안 하고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선암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초전도체. 전도체 부분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을 때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은 뭔가 나름대로의 기술력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부분들은 현재 아니다 쪽으로 결론이 좀 나고 있지만은 현재 이거는 이제 뉴스에 대한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 관련된 그 특허 등록의 내용들의 사진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기가 통했을 때 완전 초전도체를 구현했던 어떤 사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대하고 현재 이 물질 협력, 증착 기술에 대한 협력을 했을 때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 논문에 나온 그런 물질이 전자협력이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0으로 했더니 정확히 맞다. 이렇게 좀 되고 미국에 대한 연구대학에서는 논문에 대한 이론, 논문에 대한 그 논문대로 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은 초전된 물질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전도체 선암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것은 상원 전도체 개념이고 물질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조원의 어떤 초전도체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실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선암이기 때문에 선암에 대한 반등이 한 번은 돌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림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현재 조언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그러니까 냉각 가스가 좀 당연히 있죠. 액체 질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부분들은 조언 받았던 케이블뿐만 아니라 한류기, 자석 그다음에 초선도, 선제, 제조 장비 이런 부분들 밸류체인을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대 장치 산업, 기초과학 관련된 기술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핵융합 발전 연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한 번은 반등이 주어진다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어떤 관련주가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지분이 좀 있는 업체
업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 부분들도 한 번은 반등을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초전대태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대세가 기울기 때문에 뭔가 내면적인 뭔가 의심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거는 별개로 하고 한번 내일 하루짜리로 반등이 세게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요새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또 강세론에 약간 취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했는데 내일은 좀 한판 뒤집게 상한가 종목을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다가 서남에 대한 하루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출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면은 현재 뭐 좋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남으로 우리 승부수를 띄우신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일이 굳히게 들어갈지 이 종목이 그런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네. 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회원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피부 리프팅 관련 기계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일이 없으시죠? 예, 그렇죠. 감동이에요. 저는 이제 받아야 될 시기가 좀 오고 있어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과연 뭐 먹는 것만 먹으러 오느냐. 중국하고 뭔가 좀 다 먹는 거는 중국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먹으러 오지는 않을 거고 뭐 옷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백화점 다 있죠. 우리나라 와서 뭐 쇼핑만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의료 서비스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에게 어쨌든 보험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내가 뭔가 빠르게 의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 오셔서 뭔가 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도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많이 넘어오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 K-뷰티도 알아주기 때문에 일단 요거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련 종목을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시스가 제 눈에 제일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오늘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는 거의 관심을 좀 못 받았었는데 이 종목이 벌써 올해부터 올라간 것만 해도 2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4만 원 조금 안 되긴 한 3만 5천 정도 되는데 급등을 해서 천천히 계속 올라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하게 계속 올라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한번 좀 보시면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매출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미용 특히 이제 피부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옷보다는 내 몸이 명품이다. 생각해서 내 몸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한번 또 보시면은 뭐 물론 뭐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도 좋지만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50%예요. 영업이익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반 남는 장사예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 영업이익만 나와도 이거 대단하다. 15% 나오면 이거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사는 자체가 거의 이 내용만 보면은 IT 기업이에요. 거의 50%의 영업이익률은 보기 드문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내일 하루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이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좀 눌림시마다 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다가 지금 시황적인 면도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 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클래시스 가지고 나왔고요. 클래시스 이외에 좀 다른 이제 의료기기들 종목들도 좀 꽤 있지만 제 눈에는 지금 제일 좋아 보였었고 또 요거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제가 분석을 해서 노란톡방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다른 종목도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피부보다는 뭐 탈모 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언급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에서 좀 많이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과연 우리 감독님이 내일까지 우승해서 3주 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 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들 사이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번 주 내내 상위권에 안착시켜준 마녀공장이 또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김선웅 감독님의 LG생활건강 갭상승 출발을 보인 이후에 탄력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모습까지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